그래요. 제가 등식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죠? 진짜 훌륭하다. 여러분 진짜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항등식과 방정식이죠. 항등식은 어떤 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개념 테스트 열심히 본 거 후회 안 하시죠? 후회 안 하죠? 훌륭해요. 네, 좋다.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고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항부등식 아니고요.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뭐 물어보겠어요? 풀어라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 어떻게 풀어? 항상 성립하는데. 항등식에서 뭘 물어봤었죠?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죠. 뭘 물어봤어요? 미정계수를 결정해라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도 미정계수의 결정을 묻거나 혹은 얘는 증명을 묻기도 합니다. 이 증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게 항상 성립한다며 왜 항상 성립하는 건지를 나한테 보여봐 이러는 걸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방부등식 아니고요. 조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명칭을 빌려 쓰자면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아이를 절대등식,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아이를 조건등식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입니다. 글씨가 안 써져? 비가 와서 그런가? 오래돼서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왜 변수라고 쓰고 여기는 왜 미지수라고 쓰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 x예요. 사실 둘 다 변수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방정식에서는 변수 대신에 미지수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미지수가 영문 표현이 unknowns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별칭인 거야. 실제로 변수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방정식에서는 특별히 얘를 너가 구해야 해 이런 뜻으로 미지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영미권 교과서에서도 그 변수는 variables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미지수는 unknowns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용어를 얘 변수라고 불러도 되는데 주로 미지수라고 더 잘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저 미지수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 자체가 다르다.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식을 다룰 때 이 등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분해야만 정확히 문제를 바라볼 수 있듯이 부등식을 다룰 때도 이게
절대 부등식인지 조건 부등식인지 구분해야만 정확히 문제를 다룰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아요. 등식은 한 97, 8% 확률로 뭐예요? 방정식이죠. 맞잖아. 우리가 항등식 단원을 집중적으로 배워서 항등식 유난히 최근에 많이 한 거지. 대부분 등식 보고 뭐야? 라고 물으면 방정식이요. 이렇게 하면 거의 맞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97, 8%가 뭐겠어요? 조건 부등식이겠지. 그러니까 가끔 항등식이 나오거나 가끔 절대 부등식이 나오면 걔를 방정식이나 조건 부등식 취급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절대 부등식은 등식에서의 무엇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개념 테스트 잘 보시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쌓아 놓으세요. 그러면 처음에 개강할 때는 제가 하는 수업이 이 사람 되게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개념 테스트 열심히 보면서 수학적인 용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설명이 엄청나게 명료합니다. 진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니네가 이 어휘를 잘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아는 순간 엄청 쉬워요. 제가 하는 얘기가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시험을 항상 꾸준히 잘 보세요. 공수 정도만 돼도 훨씬 더 쉬워지고 고2 내용, 대수 이런 거 나가면 더 쉬울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건 공수원이 가장 어렵다. 제 느낌엔 그래요. 탈락자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알겠죠? 자, 부등식을 풀 때 방정식 풀 때 뭐 사용하지?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죠. 그쵸? 예,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든 조건 부등식, 부등식 풀 때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성질하고 뭐가 다른가? 좀 달라요. 그렇죠. 곱하거나 나누는 연산을 할 때 그 대상이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를 갖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부등식 A가 B보다 크다에 대하여 제가 편의상 A가 B보다 크다라고 썼지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되고 A가 B보다 작다 해도 되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A에다가 C를 더하고 B에다가도 C를 더하면 성립하죠. 두 번째 A에서 C를 빼고 B에서도 C를 빼면 둘 다 과일인가 보죠? 네, 성립하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건 등식의 성질 1번, 2번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등식의 성질 1번, 2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두 글자. 그렇죠. 그러면 부등식에서도 뭘 사용할 수 있다? 이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A에다 C를 곱하고 B에다 C를 곱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되려면 C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하죠? 양수여야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음수인 C를 곱한다고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돼버리죠. 그럼 0을 곱하면 어떻게 해요? 0은 곱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0을 곱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이익이 없어요. 우리 풀려고 하는 건데. 네 번째, A를
C로 나누고 B 또한 C로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되려면 C가 양수여야 하죠. 그리고 A를 C로 나누고 B를 C로 나누는데 만약에 음수로 나눈다라고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보통 이렇게 해서 주의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그럼 주의하면 갑자기 막 주의가 되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쓰는 비율이 높을까 부등식의 성질을 쓰는 비율이 높을까? 등식의 성질을 쓰는 비율이 높습니다. 등식이 훨씬 더 많이 다루어요. 왜냐면 크냐 작냐보다 크냐 작냐보다 같냐 같지 않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등식이 훨씬 많이 다루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계속 쓰던 애들이 부등식의 성질을 딱 쓸 때 조심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등식의 성질만 가지고 부등식 문제를 풀 수는 없을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x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늘 식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원래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문제에서 뭐 a는 음수인데 ax라고 써있고 이러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써도 되는 건 아닌데 숫자로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 항에서 정리할 때 x의 개수가 뭐가 되게 양수가 되게 정리하고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확 줄지.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x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 정리하시면 훨씬 덜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당연히 중학교 부등식 배울 때 이미 들었어야 합니다. 들은 기억이 없어 보이네요. 아시겠죠? 양수가 되게 정리를 하시면 뇌를 살짝 빼고 풀어도 잘 틀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틀리면서 안 바꿨다 이런 식 좀 그만하고 애당초에 바꿀 일이 없이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1차 부등식인가요? 1차 부등식이야? 아니요. A가 0일 수 있어요. 그렇죠. A가 0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1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일 때 먼저 풀어볼 건데 1차 부등식이라고 해도 등식은 0이 아니면 그냥 나누면 되잖아. 근데 부등식은 그럴 수 없지. 왜냐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해가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세 번째 A가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A가 양수면 당연히 X는 A분의 B보다 크다 하면 되죠. 1차 부등식이니까. A가 음수면 X는 A분의 B보다 작다 하면 됩니다. 부등호의 방 바뀌어야 되니까. 물론 이 경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AX는 B보다 작다.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 맞는 건가? 아니지. 다시 할게. 마이너스 AX는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X는 A분의 B보다 작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뭐 한 거예요? X의 개수를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이 짓 한 거죠. 근데 이건 오히려 불편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히려 불편해. 왜냐면 문자 자체가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이건 실수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숫자는 좀처럼 안 그러니까 숫자인 경우에는 양수가 되게끔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가 0이면 이걸 0 곱하기 X라고 볼 수 있죠. 이게 B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0 곱하기 X니까 X에 뭘 넣어봐야 좌변 항상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결정권은 X한테 있는 거예요? B한테 있는 거예요? 당연히 B한테 있죠. 그래서 B를 중심으로 쪼개면 되는데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보다 0이 크냐?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겠죠. 그리고 B가 음수이면 해는 모든 실수죠.
선생님 해는 모든 실수 맞아요? x 허수이면 어떻게 해요? 허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소관계를 허수는 정의하지 않는다고 했죠. 니네 이런 기호를 발견하는 순간 식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실수야. 절대 허수일 수가 없는 거야. 허수는 대소관계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가 사실 뭐냐면 무슨 부등식이란 얘기야? 절대. 그렇죠. 절대부등식이란 얘기죠.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하면 AX는 B보다 크다가 X에 대한 절대부등식이 되는 조건이 뭐냐? 이걸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방금 내용은 그대로 쓰지 마시고 잘 생각해봐. 내가 절대부등식은 항등식의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럼 x에다 막 뭔가를 집어넣는데 그 상황이 식에 영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는 뭐 해야 돼요? 0이어야겠죠.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식이 x에 뭘 넣어도 좌변은 0이 될 텐데 이게 성립하려면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내는 거예요. 하나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내는 겁니다. 자, 4번 똑같은 문제죠? 연습 좀 해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풀어봐요. 다 풀고 나서 고개를 들면 앞에 답이 적혀있을 거니까 본인하고 맞는지 확인하세요. 알겠죠? 보고 적지 마시고요. 네. 다 맞았죠? 이걸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도 돼요, 이제? 네. A가 C보다 크다라고 대신 A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괜찮아요. 넘어가 되겠습니까? 아직 안 돼요? 네, 잠깐 기다리죠. 근데 여튼 3월 초에 비하면 수업을 꾸준히 듣던 친구들은 제 수업을 듣기가 좀 편해졌죠. 그죠? 예. 아마 처음에 약간 이런 갈등을 했을 거예요.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딴 데 가야 되나? 약간 이런 갈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마인드가 일단 첫 번째 학생 몹시 게으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은 양을 가르쳐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자. 이게 제 수업의 기본 모토입니다. 알겠죠? 그런 제가 뭔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존나 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5번 봐도 되죠, 이제? 자, 5번 같은 건 이제 그 공수원 배워본 친구들은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로 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절대값은 쌤이 뭐라고 했죠? 0으로부터. 그렇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 미만인 실수의 범위를 적어보세요. 그럼 저 식을 보면 머릿속으로 뭐가 떠오르냐면 수직선이 있고 여기가 원점이 있고 이쪽으로 A만큼 가면 여기 누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A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A만큼 가면 여기 누가 있을 거고 플러스 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등호는 없고 그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A와 A 사이다 이렇게 읽어내는 게 좋죠. 그럼 밑에 것도 자연스럽게 답을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는 A보다 크다. 근데 마치 이걸 외워서 푸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은서, 그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자, 잠깐만.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밑에 문제를 안 보여가지고. 지금 결론은 똑같을 거니까 놔도 되는데 그냥 봐봐. 절대값 정의를 전혀 안 쓴다고 하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인 해법이 뭐예요? 제곱이에요? 절대값 안을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야. 그냥 사실 약간 외우는 입장도 이해가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냥 절대값 정의가 거리인 거 잘 모르고 푼다고 해봐요. 그럼 이 절대값을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저 식이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다.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데. 예.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안 풀 거거든. 졸라 짜증나. 그냥 한번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나오잖아. 얘를 풀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보다 큰데 0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이게 최종식이겠죠.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러면 x가 a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잖아요. 그런데 답을 적을 땐 어떻게 적어야 되죠?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황을 두 개로 나눠서 푼 거니까 나눠서 풀었으니까 답을 적을 때 합쳐서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적으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다 이렇게 적는 거고, 이걸 매번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이거는 절대값 정의를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x는 a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실제로 얘의 뜻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죠. 그럼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고 0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는 그냥 x가 a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보다 크니까 x는 a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적는 거라, 공통 범위 적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적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용한 절대값 정의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납득하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가 음수라고 하면 얘가 a 마이너스 x b 이렇게 되잖아. 이걸 풀어보면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a, 왜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a x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x는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거나 또는 x는 a부터 b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방금 제가 밑에 문제를 안 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처음에 안 푼 이유가 이렇게 풀어본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전혀 이렇게 풀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되도록이면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절대값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건 다음 시간에 하죠. 자, 다음 시간에 관한 공지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뭐 한다고 했어요? 2차 방정식 단원평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평가를 보고 나면 여러가지 방정식 오답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단원평가를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단원평가 준비한다고 문제를 별로 못 풀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푸른 학생이 많이 없어서 오답 진행을 별로 못하면 이 내용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열방정식